그래서 이제 저번에 API 간단하게 만드는 것까지 한번 작업을 했었고, 이제 스웨브까지 적용된 API가 있고, 저희가 이 타입 ORM이라고 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때 우리가 REST.js에서 제공하는 타입 ORM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타입 ORM이라고 하는 게, 어, 이제 이 수업이 보다 이제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MySQL이나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실제 쿼리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쿼리문을 일종의 어떤 함수로 대신 제공을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툴이고요. 이런 모듈이고, 물론 우리가 실제 쿼리문 작성한 쿼리문을 어,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스트.js 같은 경우는 이제 네스트.js의 방식으로 타입 ORM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입 ORM 패키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우선은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 타입 ORM을 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Nest.js 코드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가지고 타입 ORM을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nest new 타입 ORM 뭐 샘플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이미 해당 폴더가 있었네요. 그래서 nest new 어, 그냥 샘플 2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pm으로 일단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진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안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샘플 코드가 생겼죠. 그럼 이거를 코드를 열어서 이 타입 ORM 모듈을 제가 적용을 할 건데 우선은 그 타입 ORM 모듈을 이제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타입 ORM npm install save 패키지 JSON에 이 모듈이 어떤 걸 설치했는지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save 태그가 붙어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ORM 모듈을 이렇게 앱 모듈에다 저희가 그 임포트를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앱 모듈이 있는데 여기다가 임포트를 저희가 하는 곳에다가 이 타입 ORM 모듈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죠. 타입 ORM 모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잘 설치를 했다고 치면 이제 커맨드 점을 누르면 이렇게 가져오기가 작동이 돼서 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 모듈에다가 이제 실행을 이제 코드를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어,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이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true라고 하는 거를 상용 서버에서 세팅을 하면 true로 값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게 true가 돼 있으면 이 타임 ORM이 굉장히 좋은 점 중 하나가 저희가 코드를 짜면 그 코드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싱크로나이즈 true를 해놓고 코드를 바꿀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용 서버에 그렇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바꾸면 상용 서버에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다 변경이 되는 경우에 날아가겠죠. 그래서 상용 서버에서는 절대로 true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설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도큐를 보지 않더라도 이걸 개발 좀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타입은 MySQL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고 호스트는 로컬호스트. 저희는 지금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제 컴퓨터에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로 들어가고요. 포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ySQL 포트인 3306을 쓸 거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거는 이제 접속하기 위한 정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거냐라는 거죠. 엔티티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 설정이 있는데, retry attempt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시도하는 횟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10번입니다. 10번으로 되어 있고, 리트라이 딜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재연결 시도 딜레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3000ms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토로드 엔티티는 이것도 지금 모르지만은 true로 선언되면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은 엔티티들이 자동으로 로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가보면 이 설정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타입ORM의 공식 도큐먼트거든요. 그러니까 Nest.js는 이 타입ORM을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게 프레임워크가 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옵션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활용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타입ORM이 이렇게 이제 리포지토리 패턴이라고 쓰는데, 음, 요거를 기존의 유저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생각해보니까 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기존에 저희가 저번 주에 만들어 놓은 이 템플 API 코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해주면서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 리포지토리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타입ORM이 이제 리포지토리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엔티티라는 거에서 리포지토리를 보유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은 엔티티를 적용했을 때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거에서 지원하는 어떤 함수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되면 좀 복잡한 노드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우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우고 얘를 복사를 해서 샘플 API2를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그 유저 관련된 것까지 저희가 작성했었기 때문에 npm run start dev 실행하면은 로컬호스트 3000으로 실행이 되는 코드겠죠. 스트 3000으로 이렇게 이거를 설치를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설치를 해주고, 저번 주까지 했던 코드를 기준으로 제가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코드로 이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예제 코드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자체로 그냥 분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npm run dev start dev로 실행을 하면 이제 컴파일이 잘 되고, 얘가 적용된 버전으로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했던 이 타입ORM을 다시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설치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주고, M 모듈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타입ORM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타입ORM을 이렇게 제가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타입ORM을 추가를 해주고, 타입ORM이 설치가 끝나면 얘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잘 실행이 되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타입ORM에서 이제 잘 가져왔죠. 네, 잘 가져왔고요. 얘는 아마 프리티 어 패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하면 문제 없이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가 좀 비일보다 다르게 나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컴퓨터 깔려있는 MySQL 데이터베이스 B1이 1234, 1234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실제 그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건데, 요거는 이따가 MySQL 열어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 있는데, 지금도 그냥 MySQL 데이터베이스 열어서
열어서 실제 테이블하고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이제 그 설치를 하거나 아마 필요하신 대로, 필요하신 만큼 이제, 이거를 원하는 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MySQL 데이터베이스 설치하는 법을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 아마 이제 기초 강의에 다 있고, 또 이게, 중국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좀 이제 아닌 것 같아가지고, 뺐는데, 혹시 필요하면 알려주시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저는 설치하고, 워크벤치로, 네, 되어 있네요. 네, 되어 있으시군요. 그래서 워크벤치로 저는 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est.js DB를 사용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DB 이렇게 맞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주면은 이제 문제가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행을 할 때 이렇게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상태나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 Nest.js에서 얘를 좀 새로 고침을 하고 종료하고 테이블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얘를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유저 엔티티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드 하나 만드는데 어, 이 엔티티 클래스를 보면은 좀 특징이 이렇게 이제 엔티티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붙입니다. 데코레이터 붙이고 역시 클래스로 선언이 되죠. 그리고 ID 넘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럼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 제너레이티드 컬럼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컬럼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 컬럼의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폴트 값, true도 세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필요한 데코레이터들은 모두 타입ORM 모듈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엔티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테이블을 구성을 하는 클래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컬럼, 그리고 아직 릴레이션은 배우지 않았지만 릴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엔티티가 반드시 이 프라이머리 컬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이런 프라이머리 컬럼. 지금 프라이머리 정확히는 제너레이티드 컬럼인데, 요런 것들,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프라이머리 컬럼 중 옵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프라이머리 컬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유저스에 예를 들면 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유저스 엔티티 ts 파일을 만든다고 치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엔티티 코드를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프리티어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 엔티티가 가져왔죠. 그러면 M 모듈에서 저희가 이 코드에 보면은 엔티티를 이 M 모듈 데이터 소스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엔티티가 비어 있죠. 이제 우리가 엔티티라는 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저 엔티티를 만들었으니까 경로 보면은 유저라는 동일한 이름을 저희가 쓴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엔티티가 나오는데 혹시 동일한 클래스가 생기게 된다면 이 경로를 잘 보셔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엔티티가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엔티티가 적용이 됐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로에 있는 폴더를 모두 가져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엔티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별표를 하고 .js를 하면 이제 실제로 어떤 그 관련된 파일들, 엔티티 폴더에 있는 관련된 파일들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근데 요거는 예시고 실제로는 엔티티 파일들을 이렇게 각각의 맞는 카테고리 폴더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엔티티로 따로 묶어놓지는 않고 그거에 맞게 또 경로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유저 테이블이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엔티티스에 여기다 추가를 해줘야지 얘 테이블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는 그냥 적용이 되지 않고 여기에 꼭 추가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로나이즈가 true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에 적용이 되는 엔티티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엔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원래는 설계를 하고 쿼리문을 사용하든 이런 GUI를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알아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이 ORM 모듈들이 나온 후부터는 그냥 그 설계에 따라서 코드를 짜면은 그 설계에 맞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아주 좋은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예전에 개발할 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만들고 배포함에 따라서 테이블이 변경이 되는 코드를 자체 모듈로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ORM 모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훨씬 더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필요 없이 이런 모듈을 쓰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저 모듈에 우리가 이제 아까 엔티티 같은 경우 타입 ORM이 리포지터리 패턴을 지원을 해서 엔티티는 그에 해당하는 리포지터리를 보유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 이제 그 보시면 유저 모듈에 인풋에 타입 ORM 모듈 for feature 그 유저를 넣어서 해당 리포지토리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리포지토리 참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유저 모듈에서 제가 유저 모듈에서 임포트부터 복사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얘를 해보고 타입 ORM을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유저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모듈 내에 이제 유저 엔티티를 우리가 레지스터 함으로써 타입 ORM 모듈의 for feature 메소드를 통해서 등록을 함으로써 유저 엔티티에 딸려오는 리포지토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저 서비스에서 사용하려면 이 리포지토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컨스트럭터에 인젝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저 서비스에서 지금 보면 없죠? 뭐가? 생성자가 없는데 생성자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젝트 리포지토리라는 데코레이터를 사용하고 유저를 엔티티를 가져오고 여기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타입을 타입 ORM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여기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얘를 동일 이름이어서 얘를 일단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밑에 있는 애들을 인터페이스에 사용하는 애들 주석 처리를 해야겠네요. 네,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니까 없애고 컨트롤러도 관련된 코드들을 다 좀 약간 주석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번 수업 시간에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동일한 이름을 넣어줘서 얘 때문에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유저 엔티티를 사용할 거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문제 없이 유저스 리포지토리를 이렇게 생성자에다가 저희가 주입을 시켜줬고, 그러면 리포지토리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코드를 저희가 쓴다고 해보는 거죠. 이런 코드. 해보면, 여기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this.users repository라는 건 알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fin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죠? find라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find one, 그래서 this users repository에 다 find one by id라는 게 있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사실 샘플 코드에 있는 거지만 id는 넘버만 된다라고 하니까 얘를 넘버로 바꿔줍시다. 바꿔주고, 그러면 컴파일할 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remove도 this 다 users repository delete id 이렇게 있습니다. 리무브는 딜리트 코드는 또 요게 아이디가 스트링이어도 뭐 문제가 없네요. 근데 이제 리포지토리를 저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nest.js 내에서 제공된 리포지토리 모듈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에러 문구나 가이드에 따라서 쓰면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find나 find one by delete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해주지 않았지만은 엔티티에서 이런 클래스 메소드들을 가져오는 리포지토리의 메소드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find라고 하는 거나 이런 delete라고 하는 것들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쿼리 명령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이게 리포지토리 디자인 패턴의 매력입니다. 궁금하면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find entities then match given find option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보시면 메소드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좀 조인 같은 서브 쿼리를 많이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 복잡한 쿼리문이 아닌 왜 어지간한 쿼리는 사실은 이 함수로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프로젝트 복잡한 사실은 뭐 이걸로만 다 해결이 되진 않지만 간단한 것들은 이런 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리포지터리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타입1의 모듈에 이제 for 피처로 임포트한 리포지터리를 다른 모듈에서도 사용하게 하려면 얘를 또 익스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모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컬럼인데, 이 프라이머리 컬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 테이블에 이제 그 PK를 다루는 이런 데코레이터고요. 엔티티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프라이머리 컬럼을 넣으면 얘가 이제 PK가 됩니다. PK가 되고, 이 프라이머리 제너레이티드 컬럼 하면은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가 적용이 된 프라이머리 컬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를 제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세이브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뭐 일종의 인서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값이 있을 때는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고 값이 없을 때 인서트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함수인데요. 얘가 호출할 때 아이디 값을 우리가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쿼리문 할 때 어차피 오토 인크리먼트 처리가 된 컬럼은 우리가 추가를 해주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컬럼은 이제 무조건 인트인 넘버, 인트인 넘버는 인트가 넘버가 아니지만 어쨌든 넘버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스트링으로 UUID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유니크 스트링 아이디로 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크 스트링 아이디로 프라이머리 키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PK가 일종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경우이겠죠. 이럴 때는 고유키를 가져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데코레이터를 활용하면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 이런 거를 많이 해서 하면 요 UUID 만드는 코드 막 다 짜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PK를 그냥 선언을 해줄 수도 있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엔티티가 굉장히 좀 좋은 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좀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컬럼을 만들 때 사실 MySQL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이넘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그레스와 MySQL 사실 포스트그레스는 이거는 주식 프로젝트 같은 거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못 봤는데 둘 다 이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입 ORM에서. 그래서 컬럼을 만들 때 조금 이렇게 기존에 만들던 컬럼이랑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르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컬럼을 만들고 밑에 컬럼명을 넣었는데 이제 이넘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컬럼 안에 오브젝트 형태로 타입과 이넘 이런 것들 디폴트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해당 이넘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롤에도 해당 이넘을 적용을 해주고요. 혹은 이렇게 그냥 배열의 형태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넘에 그냥 배열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이넘을 선언을 해줘서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줘도 됩니다. 디폴트 값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이제 MySQL이 또 셋 형태의 자료 구조도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셋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어, 근데 보통 뭐 이넘을 많이 쓰지 사실 셋을 많이 쓰는 경우는 많이 못 봤는데 타입으로 셋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코드가 깨졌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보자면, 이렇게 여기 셋도 이렇게 배열의 형태로 넣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시 타입의 이제 어레이를 저장하려면 이렇게 컬럼에 심플 어레이라고 내용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 어레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어레이 타입을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을 해주고
유저 이제 에디트 선언을 했을 때 이렇게 네임스에다가 배열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세이브해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세이브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코드를 보면서 구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역시 뭐 제이슨 같은 경우도 MySQL이 또 지원을 하죠.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이슨 스트링지 파일을 막 다 해서 넣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제 심플 제이슨을 넣으면 이렇게 이 값이 저장될 때 알아서 스트링지 파일가 된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됩니다. 뭐 이력 같은 걸 넣거나 혹은 뭐 이게 이제 웨어가 걸리는 이제 코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제이슨을 써서 많이 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제이슨을 또 다뤄서 쿼리문으로 이제 이제 잘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쿼리문 자체는 불러오거나 할 때는 조회할 때 좀 여러 복잡한 쿼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입 ORM보다는 타입 ORM에 쿼리문을 작성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엔티티가 막 뭔가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포토라는 게 있는데 얘도 ID 타이틀 디스크립션이 있고 퀘스천도 ID 타이틀 디스크립션 포스트도 ID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렇게 중복된 코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굉장히 이제 어 자바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 이를 만들어서 이 기본이 중복이 되던 이런 컬럼들을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어, 나머지 클래스들은 그 컨텐트, 이 베이스 클래스인 컨텐트를 상속을 받아서, 익스텐드 문으로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컬럼이 중복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조금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강조를 했는데, 어, 근데 컬럼명이 뭐 이렇게 엄청 중복되고 이런 경우 사실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혹시 뭐 그런 경우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기능이 있으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절 리스트인데 이제 우리가 엔티티로도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사실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매니 투 원, 투 매니 요거는 배우지 않았지만 릴레이션스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페어런트, 칠드런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 할 때 사실 많이 하죠.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에 이제 단기가 있으니까 뭐 최상위 단에 이게 어떤 상품의 뭐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뭐 종류라고 하는 게 뭐 의류, 액세서리, 신발, 뭐 상의, 하의, 신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카테고리면 상의에는 뭐 티셔츠, 카라티, 셔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테이블 하나에 저장을 하고 이 페어런트 칠드런 관계를 설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엔티티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면 지금 저희는 사실은 이제 어느 식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폴더가 없지만 카테고리 폴더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에 뭐 네스트 G 그리고 모듈을 먼저 만드는 게 좋죠. 모듈 카테고리 뭐 이렇게 모듈이 이 에모 맞나 약자가 안 되면은 그 CLI 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네요. 예, 모듈 맞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엔티티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카테고리 뭐 엔티티 TS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이 샘플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카테고리 모듈이 있는데 우리가 유저 모듈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동일하게 이 포트를 해주면 되겠죠. 모듈에서 사용하려면 인포트를 하면 되는데 어, 다 없기 때문에 얘를 다 가져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얘는 없는 애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코드가 생성되는 걸 보려면 사실 여기서 그냥 엔티티에다가 추가만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네, 이렇게.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면 카테고리가 생겼죠.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ID, name, description, parent ID가 정확히 보시면 저희가 이 카테고리 엔티티에 이 컬럼에 페어런트 아이디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이 관계, 얘가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페어런트 칠드런이라고 하는 관계만 저희가 넣어줬죠. 인정 리스트의 자료 형태로. 어, 그 인정 리스트가 아마 트리 구조에 나오는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에서 근데 타입을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클로즈 테이블이라고 해서 하이어리키컬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이블을 그 구조를 다르게 둬서 테이블을 별도로 가져가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엔티티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이것도 좀 내용이 많은데 궁금하신 분은 이 슬라이드 시각 가면은 내용이 잘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얘를 만든다. 뭐 예를 들면 얘도 그냥 귀찮으니까 카테고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 테이블이 있고 그죠? 이제 레벨이라는 게 여기 있고 카테고리 클로저라고 해서 이렇게 관련된 모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테이블이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저는 그냥 기본 카테고리 테이블을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엔티티 활용법이 무궁무진하고요. 더 이런 관련된 그 타입 ORM 실제 이 공식 문서 가면은 굉장히 더 다양한 예제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 쓴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엔티티에 대해서 했고 이제 릴레이션에 대해서 좀 할 건데 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이 두 개 이상의 테이블 간에 성립된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우리가 짤 때 보면은 어 근데 이 MySQL이나 이런 뭐 쿼리문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어떤 관계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다들 아시나요? 제가 너무 이제 간단하게 혹시 설명하는 건지 좀 보면서 너무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생각이 들면 말씀해 주시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로우가 다른 테이블 하나의 로우하고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유저 테이블에 있고 그리고 유저 어스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서 유저 어스 테이블에는 비밀번호를 따로 저장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하나의 유저가 무조건 하나의 비밀번호하고 연결이 되겠죠. 하나의 유저가 하나의 비밀번호만 가지게 우리가 할 거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이 원투원 관계인 거죠. 근데 원투맨이다. 뭐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유저 테이블이 있고 유저 이미지 테이블이 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필을 등록할 때 프로필 사진을 여러 개를 사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해당 유저에 해당하는 유저 이미지 테이블에 사진 관련된 정보가 여러 개가 여러 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원투매니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유저 이미지는 유저의 경우에 매니 투 원의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릴레이션의 관계가 있고 뭐 매니 투 매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매니 투 매니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니 투 매니는 모든 로우가 이제 다수의 로우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인 건데 어 생각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요런 각각 서로가 여러 개가 참조가 되는 이런 관계를 이제 매니 투 매니 관계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사실은 테이블 RDB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런 릴레이션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요 내에서 설계를 많이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이 타이머라면서 이런 릴레이션을 사용을 할 때 이제 데코레이터 이런 원투매니 같은 이런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유저 클래스, 유저 엔티티 클래스에 원래는 포토가 없었어요. 포토가 없었는데 이렇게 포토를 넣으면 얘가 그 원투 매니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 컬럼이 이렇게 있는 거고 아까 동일하게 있는 게 이거였죠. 동일하게 있는 게 이거였고 그리고 이 원투 매니가 이 포토스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유저의 이 사진이 들어가는 포토 데이터들은 이렇게 배열의 형태로 여러 개가 들어갈 때 원투 매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어, 이 부분이 조금 깨져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코드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드가 깨졌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카스케이트가 이제 보면은 만약에 그 트루로 돼 있으면 인설트하고 업데이트 될 때 연관된 데이터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제가 이 퀘스천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 이 강의 끝나고 제가 깨진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모듈, 퀘스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퀘스천 폴더가 생성이 될 거고 퀘스천에 퀘스천 엔티티 ts 이렇게 해서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이 카테고리 엔티티를 약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엔티티를 봤을 때 지금 이 프라이머리 제너레이트 컬러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네임이 들어가고, 매니 투 매니, 퀘스천 이런 식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그리고 퀘스천에는 카테고리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카테고리도 퀘스천 엔티티도 한번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퀘스천 엔티티는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해주면 이 카테고리 폴더가 사실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잘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카테고리 엔티티에서도 퀘스천 폴더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퀘스천을 잘 가져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고 기존의 그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좀 지우고 다시 얘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랑 매치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얘를 실행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M 모듈에서 카테고리에 퀘스천도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퀘스천 이렇게 퀘스천 엔티티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엔티티들이 적용이 됐는데, 이 봤을 때 퀘스천 엔티티가 이렇게, 그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카스케이드 트루라고 되어 있어요. 카스케이드 트루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그러면은 카테고리 하고 조인이 되어 있잖아요. 조인이 되어 있는데 이 샘플 코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얘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퀘스천에다가 제가 컨트롤러랑 서비스 코드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네스트 G 컨트롤러 퀘스천 그리고 네스트 G 서비스는 약자가 Q 하나였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형성됐고 그리고 컨트롤러에는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를 본받아서 어, 이렇게 서비스 하는 거를 넣어주고요. 당연히 얘는 유저 서비스가 아니라 퀘스천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코드를 하나 만들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리포지토리를 활용을 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 카스케이드가 계속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DTO 등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API 태그로 제가 스웨거에서 얘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포스트는 어떠한 이제 추가적인 URL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insert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케이드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퀘스천 서비스에도 이런 코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서비스에서는 근데 이렇게 또 생성자랑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퀘스천 서비스에서 이렇게 안에다가 생성자 코드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리고 얘는 퀘스천을 우리는 가져오는 거고요. 포지토리도 이렇게 가져오고 얘는 퀘스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 테스트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코드를 제가 가져올 건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를 선언을 해주고요.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퀘스천을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선언을 해줘서 네,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는 또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면 이 코드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리턴이 없네요. 리턴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가 이제 말이 되는데 얘가 이제 그 카테고리라는 걸 하나 선언을 해주고 그죠? 하나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두 개를 두 번째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선언해주고 퀘스천에다가 저희가 이 타이틀, 텍스트, 그리고 카테고리스로 해서 카테고리 1, 2를 배열의 형태로 적용을 해줬죠. 퀘스천 엔티티 보면은 이렇게 매니 투 매니로 우리가 카테고리스에 카테고리 배열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 테이블,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조인 테이블 데코레이터가 걸려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세이브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퀘스천 리포지터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어떤 메소드인데 사실 우리는 퀘스천만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우리가 만들었던 이 엔티티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었던 이 객체는 세이브를 하는 코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될 거다라는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퀘스천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될 겁니다. 이게 리턴 타입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퀘스천 모듈에 저희가 이런 타입 ORM 코드를 또 추가를 해줬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퀘스천, 그래야지 퀘스천 리포지토리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잘 문제없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스웩을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제 저장을 해보면 별 문제 없이 됐고 리스판스가 됐습니다. 그죠? 리스판스 됐는데 카테고리도 같이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가 테이블에 퀘스천은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갔을 거고, 그죠? 데이터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카테고리도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걸 연결을 해주는 이 브릿지 테이블도 생성이 잘 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 깨진 거는 제가 고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1과 2를 위한 세이브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테이블이 저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스케이드가 여기에 true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교시는, 그러니까 1교시는 여기까지 또 진행을 하고요. 진행을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8시에 두 번째 교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두 번째 교시 해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1, 2를 했을 때 우리 카스케이드를 true로 세팅해 줬었잖아요. 이렇게. 카스케이드 true를 이렇게 선언을 해줬었는데, 이게 아니고,
퀘스천 엔티티 보면은 카스케이드를 이렇게 true로 우리가 선언을 해줬습니다. 선언을 해줬는데 이 어레이 형태로 넣으면서 원하는 것만 사실은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코드가 잘 안 보이니까 어떤 포스트 폴더가 있어서 포스트 ts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희 보면은 그 포스트 카테고리는 카스케이드 true로 해줬고 이제 배열로 카스케이드를 배열로 해가지고 인설트만 넣는 거죠. 이게 인설트만 넣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스트 디테일 셋이 있을 때 인스턴스 할 때 이 포스트 디테일은 같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포스트 이미지 업데이트, 포스트 이미지 연결돼 있으니까 얘는 포스트 업데이트 할 때 포스트 이미지의 테이블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카스케이드에 인설트하고 업데이트를 둘 다 넣으면 포스트 인포메이션 넣을 때는 얘는 인설트하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같이 연동이 돼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인 컬럼이라는 거를 배우는데, 이 조인 테이블은,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생겼죠. 이렇게 테이블이 생겼고, 얘를 한번 설명을, 파워포인트로 약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조인 테이블 컬럼을 만드는 건 사실은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테이블 1이 있고, 그죠? 그리고 1이 있고, 테이블 2가 있는데, 이 각각의 테이블이 서로 이제 예를 들면은 테이블 1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테이블 2가 여러 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로우를 저희가 이렇게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테이블, 아이, 인덱스가, 테이블, 1 인덱스가, 음, 이름을 아예, 얘를 유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저. 그리고, 유저, 아까 그냥 테이블 1으로 할게요. 테이블 1, 그리고 테이블 2. 그러면 여기서 이 테이블 1의 인덱스에다가 그리고 테이블 2 인덱스를 저장할 때, 이 테이블 1에 해당하는 게 테이블 2 인덱스가 하나 더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 인덱스가 1이고, 얘가 2일 때, 얘도 1일 때, 우리가 1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 더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장할 수가 있겠죠. 저장할 수가 있는데, 요런 때 우리가 많이 하는 방식이 사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2의 인덱스를 여기 저장하는 경우보다는 브릿지 테이블을 두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브릿지 테이블을 둬서 여기는 테이블 1에서는 테이블 2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테이블 2에서는 테이블 1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릿지 테이블에서만 연동이 되는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조인 테이블 데코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얘가 명칭이 생겼는데 카테고리에는 아이디하고 카테고리 네임만 있고 퀘스천에도 이 퀘스천 아이디 타이틀 텍스트만 있는데 이 퀘스천 카테고리스 카테고리 보면은 퀘스천 아이디하고 카테고리 아이디가 있어서 어떻게 얘가 매칭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타입 ORM을 통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매칭이 돼서 생성이 되면은 얘를 조회할 때에도 이 확인된 내용을 같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인 컬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브릿지 테이블을 두는 게 아니라 한쪽에다가 우리가 다른 한쪽 테이블에 정보를 같이 저장을 하는 형태로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조인 컬럼을 할 때 얘는 이제 컬럼의 규칙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프로퍼티 네임하고 리퍼런스 컬럼 네임이 합쳐져 가지고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게 또 지금 아마 깨질 거니까 한번 얘를 다시 또 드랍을 하겠습니다. 드랍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없는 거고 퀘스천 엔티티에서
many to one을 가져오고 join 컬럼을 가져온다고 보죠.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조인 컬럼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생겼죠. 조인 컬럼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새로 고침을 저희가 해보면 이 카테고리 퀘스트 전에 카테고리 아이디라는 게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조인 테이블을 쓰거나 조인 컬럼만 쓰거나 뭐 동일한 카테고리 테이블을 상대로 뭐 다 쓰는 경우가 많이 없겠죠, 아마. 하나만 쓸 건데, 일단은 그냥 둘 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아이디가 생기는데, 이거를 만드는 규칙이 프로퍼티 네임과 레퍼런스드 컬럼 네임. 레퍼런스드 컬럼 네임은 우리가 이 카테고리에서 참조하는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를 참조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카테고리 아이디라고 하는 규칙으로 지정이 됐고, 사실 실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컬럼명을 지을 때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카멜 케이스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 회사는 그 저희가 그냥 카멜 케이스로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게 맞죠. 사실은 대문자로 그죠? 카테고리 뭐 아이디라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언더바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사실은 이 타입 ORM을 쓰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컬럼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컬럼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우리 원하는 나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cat id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럼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인 테이블과 조인 컬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타임 ORM이 사실은 좀 알아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임 ORM 위주로 많이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그 오토로드 엔티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해보니까 이 엔티티들을 우리가 계속 여기에 넣어줬어요. 이렇게 뭐 모듈에 보면은 이렇게 엔티티들을 선언할 때마다 넣어줬죠. 얘네를 이제 그 넣어줬는데 되게 이제 번거롭다 이거죠. 번거롭고 그 네스트.js에서 이 관리를 할 때에도 이제 약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토로드 엔티티 설정을 해서 엔티티를 그 추가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여기 보면 오토로드 엔티티 이거를 true로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엔티티로 추가를 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얘네를 가져오고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테이블이 또 생긴 거를 동일하게 생긴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이 잘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부분인데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작업들을 의미를 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상에서 일련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이벤트를 일으키는 거를 사실은 대부분 이제 트랜잭션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MySQL 메소드 명 자체가 트랜잭션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타입ORM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트랜잭션 처리 방법이 있는데 이 네스트JS의 쿼리 러너를 사용하는 걸 또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래와 같이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를 주입해야 되는데 이 이유가 쿼리 러너가 이 트랜잭션을 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어떤 그 제어 방법을 모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쿼리 러너를 우리가 사용하게 네스트JS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 관련된 이제 거를 좀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아래와 같이 일단 좀 주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서비스에다가 좀 실행할 건데 유저 서비스에다가 지금 보면은 유저 리포지토리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ORM으로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트랜잭션을 위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create man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쿼리 러너가 데이터 소스의 create 쿼리 러너라는 이 메소드를 함수를 통해서 이 쿼리 러너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 connect를 통해서 연결을 시도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MySQL 노지스의 어떤 순수하게 이제 노지스 MySQL 모듈을 사용하는 것과 거의 이제 명령 구조는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설트나 업데이트, 딜리트와 같이 데이터를 변경을 해주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롤백이 되는 코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하고 이렇게 세이브를 한 다음에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다시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그러면 아까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서 이 오토로드 엔티티 부분은 이 코드에 제가 모듈에서 원래 엔티티스에다가 각 엔티티를 불러왔던 거를 수석 처리하고 이제 오토로드 엔티티를 to로 처리를 하면 자동으로 엔티티가 불러와져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거를 한번 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 트랜잭션 부분은 이렇게 우선은 트랜잭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쿼리 러너를 Nest.js에서 가장 추천을 하는데 이 쿼리 러너를 사용할 때 이제 데이터 소스를 우리가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스 서비스의 생성자 안에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 리포지토리를 아까 적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를 추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드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쿼리 러너라는 이 객체를 데이터 소스의 create 쿼리 러너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실행을 했고 생성을 해줬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쿼리 러너 커넥트 스타트 트랜잭션 하면 트랜잭션 비긴 트랜잭션 처리겠죠. 그리고 이제 세이브 각각 저장을 해라. 유저스의 이 배열을 각각 저장을 하고 이 커밋 트랜잭션 그러면 커밋을 하면 이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롤백 에러가 있을 때는 롤백 처리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쿼리 러너를 연결이 된 쿼리 러너를 릴리즈 해라라는 식의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 러너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이렇게 콜백 스타일로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라이 캐치문으로 구축을 한 거고 얘를 이렇게 콜백 스타일로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얘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컨트롤러에서 create man이라는 함수를 좀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post create man 크리에이트 매니 이 서비스의 항목이 어떤 걸 가져오는지 이거를 가져오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타입은 뭐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리턴 타입을 지정을 하지 않았네요. 하고 컨트롤러는 유저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고 유저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유저는 new 유저 이렇게 하고 유저의 first name이 뭐 first 그리고 유저의 last name이 last 이렇게 됐고 뭐 유저 1이고 얘가 그리고 const 유저 2는 유저 그리고 얘가 임포트가 안 됐네요. 얘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여기도 인터페이스가 같이 적용이 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이제 안 쓰니까 이렇게 하고 유저 2의 뭐 first name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last name은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this users 서비스에 create many 하는데 여기서 유저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1, 유저 1, 유저 2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잘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얘를 한번 스웨이거에서 실행해보면 뭐 별 문제 없이 리턴 타임이 지금 없어가지고 어, 궁금하지만 이렇게 유저 데이터 가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저장이 됐죠. 그래서 아까처럼 세이브 같은 이제 리포지토리의 어떤 우리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create man이라고 하는 그 함수처럼 쿼리 러너를 활용을 해서 이 세이브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희가 그 타입ORM에 여기 이제 공식 문서 가보면 이런 쿼리 빌더에서 어떤 식으로 셀렉트하고 인설트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인설트 유징 쿼리 빌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 소스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작업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실제로 이따가 그 설명한 다음에 우리 저희가 이제 만든 회원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실제 연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ORM에 여기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이런 워킹 위드 리포지토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거랑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겠죠. 네, 내용이고 셀렉트 쿼리 빌더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쿼리를 넣을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빌더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건데 우리가 이 타입 RM의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해서 유저스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주고 얘가 엔티티 서브스크라이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코드가 있죠. 그리고 이 코드를 이 프로바이더에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서비스 유저 모델에서 얘는 CLI가 없기 때문에 유저스 subscriber tx 이렇게 해놓고 이 코드를 전부 복사를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 유저스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 클래스에 지금 이제 데이터 소스를 가져왔고 얘를 이제 데이터 서브스크라이버의 this 이 클래스를 푸시를 해놨죠. 그리고 listen to us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유저 엔티티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모두 우리가 옵저빙 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클래스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콜백을 받는데 이렇게 after entity load, before post insert, after entity insert, 뭐 before entity update, after entity update 이렇게 우리가 엔티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사실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벤트가 일어나는지가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우리가 디버그 로그를 만들어서 이 에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저 모듈에 저희가 이 서브스크라이버를 얘를 프로바이더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스웨거에서 동일하게 포스트를 했을 때 여기 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찍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찍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저희가 이제 타이머레밍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플 커넥션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커넥션 여러 개를 두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모듈을 여러 개를 둘 수가 있고요. 모듈 여러 개 둘 수가 있고, 그리고 타입 RM 모듈을 이렇게 네임이나 이런 것들 다르게 하는 만큼 리포지토리나 데이터베이스 소스 연동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소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이제 한번 테이블하고 연결을 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제 샘플 코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기준으로 이제 한번 기존 코드를 변경을 해서 타이브R과 연동된 데이터베이스를 타이브R로 연동해서 전에는 그냥 이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죠. 네, 그거를 수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샘플 코드 참조하기 위해서 화면을 이동하면 잠깐 뭐 공유가 중지되네요. 최대한 뭐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유저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 사이너 클래스가 있죠. 사이너 클래스가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이 DTO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코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실제로 DTO에서 사인업 했을 때 테이블이 거기서 저장이 되면은 되겠죠. 그래서 DTO를 근데 저희가 한번 보면은 create DTO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죠?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아마 여기에 썰트도 같이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얘도 이제 이런 얘들은 오히려 주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처리를 하고 사인업부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음. 유저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썰트가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애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그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엔티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쓰지 않을 거고, 얘는 이제 혹시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않고. 그리고 오히려 유저 엔티티에 저희가 썰트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사실. 그러면, 이쪽에 유저 네임이 이제 들어갈 거고, 그리고 패스워드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썰트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아이디는 그냥 저는 뭐 유저 아이디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지어주고 이제 유저 엔티티가 이렇게 수정이 됐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 걸 좀 고쳐보겠습니다. 프로퍼티에서 사실 얘는 뭐 컨스트 유저는 그냥 new 유저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유저의 패스워드는 해시 그리고 유저네임은 뭐 유저네임 그리고 유저의 썰트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리턴이 저희가 세이브를 해주는 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 디스 데이터 소스 혹은 유저스 리포지토리 세이브하고 여기에 저희가 어, 유저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프라미스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프라미스 유저로 타입이 지정됐고, 어, 컨트롤러에도 프라미스 유저로 이렇게 타입이 지정이 돼야지 일치돼서 저장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이 좀 깨졌기 때문에 많이 변경해줬기 때문에 얘를 드랍을 다 해줄게요. 드랍을 다 해서 다시 적용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했을 때 유저 사인업이 생겼죠. 생겼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DTO를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은 반 그리고 패스워드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할게요. 그럼 execute 하면 이제 실행이 됐고 리턴 타입으로 유저 엔티티 타입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패스워드, 유저네임, salt 이렇게 잘 되었고 그러면 이쪽에 새로 했을 때 유저에 보면 데이터가 들어간 거를 우리가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잘 들어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인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인인을 만들고 지금 어쨌든 이 코드는 어차피 create user DTO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이 서비스에서 역시 사인인 코드를 살리도록 할게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그 반복문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로 만든 어레이의 반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뭐 find 같은 거를 써도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 쿼리 빌더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같이 보는 게 낫겠네요. 제가 일부러 어떤 식으로 이 도큐를 보면서 좀 코드를 참고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내가 이걸 잘 몰라도 도큐먼트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이거를 이제 그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어랑 엔드 웨어가 있는 거를 찾는 게 좋은데 셀렉팅 쿼리 빌더에서 일단은 그냥 웨어를 찾아서 아마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할지 내가 좀 모르겠다 싶은데 우리가 지금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adding where expression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찾는지가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보면은 이 문구가 select from users에서 user 그리고 where user 다 name은 뭐다 요거를 찾는 문구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쿼리 빌더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고 쿼리 빌더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어싱크를 추가를 해주고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데 왜 참조를 못했지? 이게 철자가 다르네요. 그죠? 디스의 데이터 소스 이렇게 찾고 그리고 얘는 없어도 되겠죠. 이제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처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에러를 계속 잡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원래 바꿔주겠지만 어 서비스에서 얘는 프로미스에서 사실 유저가 되겠죠. 유저가 되겠는데 그래서 불련으로 일단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불련으로 바꿔주고 얘도 일단은 동일하게 맞추고 작업을 하면서 고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뭔가 제가 지금 노트북이 갑자기 되게 느려진 것 같네요. 뭔가 이게, 녹화도 하고 얘 또 실행시키면서 해서 그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얘는 동일하게 불련을 맞추고 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싱크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라미스 불련이 되긴 해야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get 리포지토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유저라고 하는 거에 엔티티의 리포지토리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져오는데, 이 보면은 create 빌더 해서 유저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유저 네임을 일단 체크를 할 거죠. 유저 네임. 이렇게. 네임을 체크를 하고, 얘는 이렇게 저희가 유네임을 가져오게 됩니다. 얘는 저희가 first 유저가 아니라 얘는 그냥 return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유저 하는 게 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유저 네임을 넣었을 때 해당 유저 네임을 아마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가져올 수가 있을 텐데, 어, 한번 여기서 사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유저 네임이 다한이니까 이렇게 하면 얘를 이렇게 가져오죠. 가져오고 유저네임이 아마 다른 애가 들어가면 이렇게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가져오지를 못하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패스워드를 우리가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패스워드를 어떻게 넣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쪽에 보면 이렇게 adding 뭐 where, 뭐 adding having, adding order by 이런 식의 이 쿼리 빌더에서 쿼리문을 추가하는 이런 함수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and where로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and where가 뭐냐? select 뭐 from users에서 where user first name은 뭐고 and user last name은 뭐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어, 이 타입 RM의 도큐먼트가 사실은 꽤 잘 돼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좀 잘 확인을 할 수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패스워드를 이제 이렇게 저희가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패스워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패스워드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패스워드는 사실은 우리가 해시가 된 거를 사실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저희가 salt 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const 유저는 유저 리절트 뭐 리절트는 이렇게 해서 일단 유저를 가져와야겠죠. 유저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리턴 유저 리절트를 해줘야 에러가 나지 않을 거고 얘가 계속 거슬려서 프리티어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게 프리티어가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컨설 로그로 유저 리절트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유저 이 리절트가 나오죠. 일단은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좀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모듈에서 얘를 빼줄게요. 서브스크라이버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 빼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저 리절트에서 썰트를 가져오면 되죠, 이제. 그래서 const 썰트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썰트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해시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죠?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제 진짜로 로그인 정보를 좀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인 리절트는 패스워드를 저희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사인 리절트를 해서, 이제 여기서 그냥 하면은 안 되고, 해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에러 처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기능 위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으면 1, 2, 3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아닌가? 이게 큰 따옴표가
들어갔어야 되네요. 네. 하면은 잘 나왔죠. 그리고 이게 아마 123, 123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사인인 했을 때 유저가 있으면 뭐 로그인 데이터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true, false를 응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유저네임으로 일단 먼저 체크를 하고, 그죠?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해당 설트를 가지고 이렇게 값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애드베어로 검색을 해서 이 사인인 리절트에 실제 비밀번호가 조회가 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사인업, 사인인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하는 업데이트 유저 이런 부분도 find id랑 find all은 저희가 필요 없고 업데이트랑 딜리트 그리고 이제 상품의 굿즈의 데이터 연동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저 업데이트까지 그 좀 하고 업데이트까지 하고 저희가 상품을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업데이트 코드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업데이트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우리가 쿼리문에서 또 여기서 업데이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엔티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엔티티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에는 세이브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고 우리가 뭐 여기 엔티티 매니저나 이런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세이브나 이런 것들을 써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제로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쿼리 빌더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을 쓸 수가 있고, 예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페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 그죠? 유저 네임이 될 거고, 그리고 이 패스워드는 패스워드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유저 IDX는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저희가 근데 해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업데이트가 일단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리턴 그리고 이제 어싱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업데이트 유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에서도 업데이트가 부활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부활이 돼야 되죠. 네, 이렇게 부활이 되고 어싱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프라미스 얘를 감싸줘야 되고요. 프라미스로 감싸줘야 되고,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좀 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유저 IDX가 1로 들어가 있죠. 그죠? 유저 IDX, 유저 IDX 1, 그리고 뭐 유저 네임, 체인지, 스월드, 이거 어차피 이따 암호화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펙티드가 1 됐죠. 그러면 해보면 수정이 된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정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값이 들어왔고 그러면 다시 이 UIDX 2도 저희가 바꿔보면 이렇게 또 수정이 됐죠. 어, 어쨌든 이제 수정이 됐는데 해시랑 이런 거 체크해서 바꾸는 거랑 이제 나머지 유저랑 굿즈 API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동을 하는 거를 실제 본격적으로 또 좀, 또 쉬고 9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좀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9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는 화면 공유를 중지하지 않고 바로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정지했다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이거 RM으로 어쨌든 이 오늘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거 RM으로 하는 게 사실은 아마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쿼리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는 좀 공감이 되실 거라고 봐요. 여기도 보면은 쿼리 빌더를 만들고 업데이트. 사실 이거 다 쳐야 되잖아요. 이런 거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겠죠. 뭐 업데이트, 업데이트, 유저 밸류에 뭐 이런 거 넣고 막 이런 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케이프 문분 써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훨씬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디랑 제가 이 그, 어,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변경하기 위해 해시를 또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 사인인에 썼던 코드를 동일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유저네임으로 찾는데 유저 IDX가 오니까 여기서 사실은 유저 IDX로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유저 네임을 할 때 이렇게 유저 IDX를 찾아서 이 get1이라는 게 이제 get1을 한다는 거거든요. get single entity returned by execution of generated query builder SQL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가 get1도 있고 뭐 get many 다 가져오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get row 뭐 many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예 이거는 좀 many랑 get many랑 get row이랑 응답이 되는 게 좀 다른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유저 IDX를 통해서 유저 릴트를 가져오고 유저 릴트에서 썰트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썰트를 다시 해시를 해서 해시 패스워드를 만들고 얘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넣어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암호화된 비밀번호로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저 IDX2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2 같은 경우는 해시 처리가 된 비밀번호가 저장이 잘 됐고요. 그리고 redis 1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역시 유저 1도 IDX 1도 이렇게 잘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get user 그리고 get find id 이런 게 있죠. get user부터도 만들어 볼게 할게요. 그래서 get user를 할 건데 미리 프라미스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리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어싱크 어웨이스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프라미스를 이렇게 붙여서 지정을 해줄 거고 서비스에는 findall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select 문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웨어문은 여기는 사실 이제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get many로 가져오면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이렇게 보기가 좀 안 좋다 생각하시면 프리티어를 해주시면은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고 그럼 findall을 한번 해보면 이제 sign up, sign in, get users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모두 조회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에서 어, get 유저 IDX로 하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IDX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조회를 하는 건데 이제 일단은 find ID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에서 find ID 코드를 이렇게 살려보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얘는 사실 되게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썼던 이 쿼리 빌더를 쓰면 될 거예요. 얘는 return sync 그리고 promise user가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유저 IDX에 해당하는 내용을 find해서 응답을 할 거고, 그죠? 컨트롤러에 보면은 얘도 이제 promise 유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저 IDX에서 이렇게 뭐 1 해서 2, 2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find IDX로 바꿔줬으니까 뭐 얘도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포스트, 사인업, 사인인, 겟, 그리고 패치를 했으니까, 리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딜리트로 이제 일종의 사실은 뭐 탈퇴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리무브 뭐가 되고 될 거고, 어, 그리고 얘는 뭐 리무브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유저 리포지토리에는 리무브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에는 리무브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find idx랑 동일하게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move 이렇게 가져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리무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딜리트를 써도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딜리트 코드가 나오죠. 딜리트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딜리트 쿼리 빌더를 사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s 데이터 소스 하고 이제 유저 idx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딜리트 리조트여야 되기 때문에 딜리트 리조트로 얘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컨트롤러에서도 딜리트 리조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요거. 네. 경우를 빼먹어서 딜리트를 해서 1번을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면 affected가 1이 됐고 이제 우리가 find all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회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스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사인업, 사인인 그리고 업데이트, 딜리트를 다 해봤고요. 사실 이제 그냥 코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타이머랩을 써서 하는 게 훨씬 간단하게 잘 됐죠. 그래서 굿즈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반복하는 겸 학습을 하는 겸 굿즈 코드도 한번 동일하게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굿즈 컨트롤러 보면 이렇게 포스트, find all, find one, 패치, 딜리트 이후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요. 얘를 한번 또 고쳐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 굿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얘를 쓰지 않을 거고 엔티티를 쓸 건데 굿 엔티티 같은 경우 지금 아무 내용이 없어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저스 엔티티처럼 이렇게 저희가 굿 엔티티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굿이 될 거고 굿 IDX가 되고 인터페이스에는 굿즈 네임과 그리고 프라이스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얘도 프라이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고, 어, 이번 시간에는 아직 저희가 아까 배웠던 조인 테이블이나 조인 컬럼, 카스케이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해보면서 계속 좀 이걸 또 반복적으로 보면서 좀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게 진행하는 거니까 이 엔티티 데코레이터를 꼭 여기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굿 프라이머리 제너레이티드 컬럼을 통해서 굿즈 IDX가 오토 인크리먼트 처리가 된 컬럼으로 들어가게 저희가 작업을 해줄 거고, 굿즈 네임은 스트링, 그리고 프라이스는 이렇게 넘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굿즈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모듈에 저희가 얘네를 추가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굿즈 모듈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앱 모듈에 이 데이터 소스에 이제 오토 엔트리 인티티스 툴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에 추가를 해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생겼겠죠. 네, 그렇게 굿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예. 어, 유저스 굿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유저 엔티티도 그냥 이렇게 단수로 했으니까 이거 굿 엔티티 단수니까 얘도 굿 아이디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테이블명은 복수로 하거든요. 복수로 하고 이제 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 평소랑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뭐 근데 지금 큰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굿테이블을 만들었고 이렇게 모듈에다가 적용을 해서 오토 엔티티 처리가 돼가지고 타입오라임이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테이블까지 잘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러면은 실제 타입오라임이라서 연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게 헷갈리니까 얘를 주석질을 해줄게요. 주석질을 해주고, 그럼 아마 대부분 이런 코드에서 좀 에러가 날 건데, 일단 컨트롤러 코드를 가겠습니다. 컨트롤러 코드를 가서, 음, 여기서 얘를 없애주고, 무슨 이제 엔티티에서 가져오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에러가 없어졌을 거고, 이 서비스에 가서도 저희가 인터페이스에서 가져오는 걸 없애주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배열은. 필요가 없는데 일단 놔두겠습니다.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뭐 에러가 나네요. 그래서 음, 배열을 얘를 없애주고 컨트롤러는 일단은 하면서 하나씩 주석을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굿즈 서비스 보면 이제 얘도 저희가 주석을 해줄 거고 크리에이트를 할 때 사실은 어떤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의 서비스에서 만들었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를 하면 쉽겠지만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 좀 들지가 않겠죠. 그래서 복습하는 느낌이 들게 또 이거를 데이터 소스 같은 거를 가져오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데이터 소스를 생성자에 이렇게 서비스의 생성자에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저희가 넣어줬어야 했죠. 그죠? 이렇게 생성자에다가 넣어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타입어라면서 이렇게 일단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크레이트를 할 때 우리가, 그죠? 크레이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쿼리 빌더를 셀렉트나 이런 거를 해서 할 수가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포지토리를 활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워킹 위드 엔티티 매니저 이런 식으로 매니저를 가져와서 할 건지 아니면 리포지토리에서 이런 세이브 메소드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러한 크리에이트나
뭐 remove 이런 것들을 save 이런 것들을 할 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되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이 딜리트나 여기 보면은 이제 리포지토리도 보면은 우리가 쿼리 빌더에 해당하는 코드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리포지트의 create, 그 리포지토리의 save, remove, 그리고 insert, update, 뭐 delete 이런 식으로 하는 코드들이 다 있고 사실 간단한 코드는 이걸로 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find by가 이제 where로 하는 거랑 동일하겠죠. 이렇게 객체를 넣어서 그리고 find and count라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find one by 이런 식으로 해서 find one에다가 이렇게 where로 넣어도 되고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그냥 뭐가 우월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쿼리 빌더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create니까 이 쿼리 빌더에 insert using 쿼리 빌더를 쓸 거죠. 얘를 가져오는데 얘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return 할 거예요. 얘는 this 데이터 소스가 될 거고 이 굿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굿즈 네임과 프라이스를 가져왔죠. 그래서 create good DTO에서 굿즈 네임과 프라이스를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고 value를 넣는데 그 인설트에 굿을 저희 넣고 이 into가 엔티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into를 보시면 여기 엔티티 타겟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움직이면은 내용이 없어지는데 여기에 into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insert query builder 해놓고 into entity targe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굿이라고 하는 엔티티를 넣어주는 거. 이거 왜 넣는지를 설명을 안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value가 있는데 valu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열로 넣어도 되고요. 어, 이런 식으로 그냥 객체로 해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배열은 아니니까 그냥 객체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필요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주네임 이렇게 하고 프라이스 이렇게 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넣어야 되는가 보네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가 다른지 여기는 그냥 세이브로 해서 그때 아까 달랐군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컨트롤 여기는 이제 어차피 쿼리 빌더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굿 네임으로 제가 변경했었고 그죠? 크리에이트 굿 DTO는 근데 굿즈 네임이니까 얘도 그냥 통일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굿 DTO도 굿즈 네임이 아니라 이렇게 굿 네임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업데이트 DTO는 혹시 모르니까 이게는 익스텐드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얘는 싱크 처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은 타입 인설트 리절트가 리턴이 되는데 타입 구슬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얘를 인설트 리절트로 프라미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고 그리고 얘도 이제 굿즈 네임이 아니라 우리가 DTO를 바꿔줬기 때문에 굿 네임이 이렇게 되겠고요. 인설트 리절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와주고 그러면 굿즈 서비스는 문제가 이제 없죠. 없고 어, 얘도 아까 요 에러가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배열 형태로 놔둬줘도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잘 조정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서비스의 타입과 동일하게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인서트 리저트가 없으니까 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 서비스의 코드가 모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타입도 맞기 때문에 이제 인서트가 잘 될 겁니다. 아까는 이제 리포지토리 세이브를 넣었고 사실은 그 코드가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정말 단순한 코드 같은 경우는 그 리포지토리의 메소드를 이용하는 게 사실은 더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됐고요. 얘를 한번 구축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굿네임은 뭐 BMW 그리고 프라이스는 3,00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인설트 리절트가 잘 나오고 있죠. 인설트 아이디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갔을 거라고 보지만 쿼리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이제 파인더월이에요. 파인더월을 해보고 서비스에서 파인더월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셀렉트 문을 그대로 사용할 거죠. 그럼 다시 찾아서 셀렉트 유징 쿼리 빌더를 찾아서 쿼리 빌더 찾아서 여기서 우리가 셀렉트 문을 넣을 건데 이렇게 넣을 건데 내가 여기서 이제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이제 그 인투를 구수로 하고 웨어 코드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인더이기 때문에 얘를 get, many 이렇게 잡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 get many라는 코드가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리다 보면은 내가 어떤 식의 코드를 찾을 수 있을지 설명을 천천히 읽어보고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get many로 이렇게 그 할 건데 리턴 값이 없으니까 타입스크립트니까 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promise 그리고 맨이기 때문에 얘는 제가 good 별의 형태로 넣으면 아마 잘 될 거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얘도 컨트롤러에 동일하게 이렇게 타입을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새로 고침을 해서 하면 잘 리턴이 되고 하나 더 넣어서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name 벤치 그리고 프라이스 4천 이런 식으로 넣고 파인드로 하면 두 개가 나오니까 잘 들어갔구나.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잘 하고 있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get id 이걸 또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고 이 find one을 서비스에서 주소를 해제하고 처음에 복사했던 이 쿼리문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사실은 얘를 그대로 쓰는데 얘를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이 where 클로즈를 다시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good 그리고 저희가 good 아마 IDX 네 good IDX네요. good IDX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얘는 이제 good IDX를 넣게 하고 응답은 promise 유저가 될 거고 계시기 때문에 유저가 아니고 보시 될 거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어싱크가 붙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find one의 서비스 관련된 코드는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도 잘 타입을 이렇게 정해주고요. 정해주고 얘 같은 거는 조금 헷갈리지 않게 good idx로 이 컨트롤러의 이 내용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굿의
굿 idx로 호출하는 get 리스트가 추가됐죠. 그러면 이제 1과 2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1, 잘 되고 2 호출했을 때도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치랑 리모만 남았는데 이것도 금방 아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패치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 코드가 될 거고 얘는 미리 이렇게 굿 idx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굿 DTO가 서비스로 가니까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렇게 저희가 가져오고 얘는 굿 idx로 미리 변경해 놓겠습니다. 얘는 굿네임이 아니라 이제 굿즈네임이 아니라 굿네임이 되겠죠.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이 쿼리 빌더는 이쪽에 코드에 보시면 업데이트 유진 쿼리 빌더가 있어서 얘를 썼으면 됐죠. 그래서 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return this return await this다 데이터 소스 그리고 쿼리 빌더 굿을 하고 굿네임은 이렇게 굿네임이 되고요. 되고 프라이스는 이 프라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뭐 프리티어가 문제인 것 같은데 프리티어가 왜 안 뜨는지 어싱크 일단 어싱크를 넣고요. 어 그리고 웨어 이거는 굿 idx죠, 그죠? 굿 idx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프라미스가 이제 들어가줘야겠죠. 그러면 업데이트 코드가 업데이트 리절트가 응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역시 쿼리 빌더인데 쿼리 빌더에서 업데이트 문을 사용을 하고 여기는 엔티티 타겟을 넣게 돼 있으니까 셋에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데이터 셋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웨어 클로즈에 해당하는 문에 어떤 부분을 참조할 것인가 라는 거를 값을 넣어주고 execute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문이 됐고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업데이트 문의 타입이 지금 또 다르니까 컨트롤러에서도 우리가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리절트가 없으니까 얘를 가져오고요. 그러면 패치문이 또 이렇게 잘 구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굿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1번을 바꿔볼게요. 1번을 프라이 아웃해서 굿자에 대해서 1이고, 굿 네임은 아우디, 그리고 프라이스는 2000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업데이트 리절트가 잘 뜨고 우리가 get을 조회를 해보면 아우디로 잘 바뀐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리무브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인데 굿아이덱스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어, 리무브는 서비스에서 이렇게 주석처리를 해제해주고 역시 쿼리 빌더 코드에서 리무브를 딜리트 유진 쿼리 빌더를 찾아서 얘를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턴 하고 넣어주면 되고 마이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 this의 데이터 소스가 되죠. 저희가 여기 생성자에 넣어준 데이터 소스로 쿼리 빌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웨이식 있기 때문에 어싱크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굿 idx를 가져오는데 웨어 클로즈에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이 딜리트 같은 경우는 잘 되고 리턴 타입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타입은 프라미스의 딜리트 리절트가 될 거죠. 그리고 얘를 타입에도 타입에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 리절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딜리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1번을 지워보고 그러면 문제없이 지워졌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1번이 없고 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또 그냥 지워볼게요. 지워버리고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조회를 했을 때 얘가 모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타입 ORM이라는 OR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전반적인 타입 ORM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는지 어떻게 네스트.js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들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예제 코드에 이걸 적용해서 기존의 그 내부 소스 코드로 관리를 하던 이제 어떤 그 CRUD라고 하는 기능들을 실제 MySQL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면서 연동을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입 ORM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3주차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네스트.js를 활용해서 CRUD API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또 부가적인 내용은 이 도큐먼트나 이런 걸 보면서 충분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음,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뭐 어센티케이션을 어떻게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좀 부가적인 기능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를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좀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좀 그 타입 ORM이랑 이렇게 데이터까지 연동하는 거 한번 보시고 또 한번 복습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석 주간인데 어쨌든 추석 뭐 끝났지만은 추석 끝났지만 바로 이렇게 또 수업 듣는 게 대단하시고 오늘도 뭐 그 고생하셨고요.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늘도 또 수업 3교시 내내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